자, 오늘 지덕체는 코너 속의 코너, 인터뷰를 하는 코너로 이제 오늘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볼 건데요. 마인크래프트 장인, 건축에는 도 같은 남자, 사랑의 흑기사 이준호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준호 씨, 사랑의 흑기사로서 지금 보유한 쌍기사 자격증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일단 건축 기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설 안전 기사 이렇게 두 가지 건축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기사랑 건설 안전 기사. 그러면 건축 기사부터. 건축 기사는 뭐 하는 자격증이죠? 건축 기사는 쉽게 말해서 그 건설업을 이제 내가 하고 싶다. 이제 건물을 짓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 지식들과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시공 능력, 뭐 구조, 뭐 여러 가지 설계 능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을 하려면 건축 기사 정도 있어야 된다. 필수? 건설업은 그러니까 건설사를 갈 거다. 그러면 건설이 정확히 뭐 하는 거죠? 건설은 집을 짓는 거. 짓는 거라고. 건축은 그 뭔가 좀 더 학문적인 느낌이야. 건축은. 건설은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고, 건축은 그거에 쌓아 올리는 거에 대한 관련된 학문?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나는 건설과 뭐 여러 가지 뭐 그걸 다 합해서 건축이라고. 그러니까 건설, 뭐 토목,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합해서 건축이라는 통합된 학문에서 이제 이렇게 건설과 토목과 뭐 설비와 뭐 이런 게 난 그게 이렇게 올라가면 건축. 근데 이거는 파트 중에 하나인 건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건설 안전기사. 건설 안전기사. 산업 안전기사도 있지. 산업 안전기사는 이제 건설 안전기사보다 더 상위에 있는 자격증이지. 왜냐면 건설 안전기사 위에 산업 안전기사. 그렇지. 왜냐면 건설 안전기사는 건설업의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인데 산업 안전은 산업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격증이니까 어쨌든 산업 안에 건축도 건설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산업 안전기사가 더 상위에 있는 자격증이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전 직무로 갈 거다. 그러면 산업 안전기사를 무조건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 건축 기사를 따면 건설 안전기사와 좀 연관된 문제가 많아서 건설 안전기사를 좀 겸사겸사 좀 쉽게 따려고 한 경향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안전 직무로 가실 거다. 그리고 만약에 건설 안전기사를 따기 전이다. 그러면 무조건 산업 안전기사를 따세요. 무조건. 왜? 스킵할 수가 있어? 그냥 먼저 따고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기사잖아. 기사니까 그냥 건설 안전기사 요건이 되면 웬만하면 산업 안전기사 요건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쌍기사라고 나왔지만 건축 기사랑 그 건설 안전 기사는 사실 급이 다른 거네? 이 산업 안전 기사가 급이 맞는 거네? 아니요, 또 그렇진 않아. 같은 기사 라인이니까. 같은 기사 라인이니까 그냥 크게 조금 위 아래가 있다 뿐이지 결국에는 기사는 기사인 거야? 그러니까 기사는 똑같은 라인이긴 한데 문제 난이도 다 비슷하고 한데 이제 그 자격증을 들고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서 좀 더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산업안전기사인 거지. 그러니까 기사 자체 레벨로는 굳이 딸 거면. 그러니까 내가 한 지원서 한두 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거를 한 세네 개 정도 넣어볼 수 있는 정도. 그럼 난이도의 차이가 어떻게? 난이도는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그럼 왜 그거 안 땄어? 똑같은데 근데 그런 느낌이야. 난이도는 문제 난이도는 비슷한데 그 산업 전체에 대한 범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건축 기사 안에 건설 안전 기사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 이제 그러니까 기사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건설 안전 기사도 얼추 좀 공부가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건축 쪽이니까.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겸사겸사로 딴 거구나. 겸사겸사. 그럼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남잖아. 그러면은 산업 안전 기사를 다시 딸 용의가 있어? 아니면 이미 이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딸 필요는 없다요? 내가 안전 직무로 갈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 안에 직무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직무가 엄청 있고, 다양하잖아. 있고, 안전도 있고 시공도 있고 뭐 품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안전이라는 파트에 갈 거다. 그러면 산업 안전 기사를 따는 게 나는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건설사의 시공 분야를 갈 거다, 아니면 건설사의 뭐 품질 쪽을 갈 거다. 그러면 건설 안전기사, 아니 산업 안전기사 말고 그냥 건설 안전기사 따셔도 될 겁니다. 근데 꼭 건축기사만 따지 말고 건축기사를 땄으면 건설 안전기사까지 노려보시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40% 정도는 문제가 겹쳐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잖아. 그치? 그냥 만약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난간이 없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난간이 없는 사진이 딱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 방안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추락 방지 난간을 설치한다. 뭐 추락 방지망을 설치한다. 그냥 정말 당연한 그런 사실들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 이거는 당연히 아니지 않나?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단지 그 건설업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용어가 조금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그리고 중간중간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뿐이지 그것만 조금 공부를 한다고. 근데 모든 자격증이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거 용어만 하신다면 저는 건축기사를 땄으면 건설 안전기사는 충분히 1회차 만에 바로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같이 공부를 했다면 같이 준비를 해도 된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기사만 일단 준비를 하고 나중에 그냥 시간 날 때 하셔도 충분히 건설 안전기사는 딸만하다. 같이. 그러면은 지금 건축 기수가 있는 거잖아. 건축 기사를 딸 때 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일단 어쨌든 보통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전공자잖아. 그렇지. 건축학과를 나오는. 그럼 너도 어쨌든 그런 전공을 했고. 근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4학년 때, 제가 4학년 때 땄는데 건축기사를 솔직히 말하면 좀 아픈 기억이 있는 게 정말 아픈 기억이 있는 게 필기는 그 모든 자격증의 어떻게 보면 정답지인 기출문제. 그렇지. 기출문제. 그 어플로도 계속 그 최강 자격증이라고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기사와 안전기사, 산업기사 관련된 그 문제 은행들을 쫙 정리해 놓은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1시간 동안 문제 은행을 계속 풀었어요. 그러니까 필기는 자연스럽게 1회차에 그렇게 하니까. 쉬웠어? 필기는? 올 때 그 100문제. 100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푼다기보다는 답을 외웠지 거의. 답을 외운다는 느낌으로 쭉쭉쭉쭉 하니까 1시간 내로 100문제를 해.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그 100문제를 또 해. 근데 그러면 2회차를 하고 학교 내에서도 약간의 틈틈에 그냥 뭐 공부하는 정도로 하니까 필기는 바로 됐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필기는 전공자 기준으로? 필기는 근데 문제 은행 그것만 하면 전공자 비전공자를 떠나서 이게 건축기사를 좀 그치.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이제 그냥 그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공부해서 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는 그 자격증을 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건축기사로 내가 그 건축의 이런 전문 지식을 얻겠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건축기사를 정말 효율적으로 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답을 다 외웠고 문제 은행 거의 한 5개년을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문제에 어떤 단어만 나와도 이 답이다라고 거의 다 외웠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문제 달달 외웠네. 달달달 외웠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자 비전공자를 떠나서 그냥 문제만 달달달 외우면 필기는 붙을 수 있어. 근데 실기가 있어? 실기가 있지. 근데 실기가 좀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필기에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교재를 사. 근데 그 건축기사가 100문제를 푸는데 4개의 과목을 본단 말이야. 근데 그 필기 교재를 보면 그 4권이 전부 다 전공 서적들만큼의 이적 두께야. 그러니까 네 과목이 네 과목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하나가 설계 파트, 하나가 구조 파트, 하나가 시공 파트, 하나가 설비였나? 뭐 어쨌든 그랬을 거야. 근데
그 파트들이 다 이렇게 전공서적들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근데 필기를 은행식으로 나오는데 기출문제로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안 풀고 만약에 그 개념서를 다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다 보다가 시간이 시간 다 가고 지쳐. 그리고 오히려 기출문제 풀 때쯤 되면 어쨌든 다시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필기는 기출문제로. 자격증 시험은 진짜 기출 문제를 잘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필기는 무조건 기출문제로 해야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로 거의 답을 외웠다시피 합격을 하니까 실기도 기출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해가지고 기출문제집을 샀어. 개념서 안 샀어. 그냥 무조건 기출문제집 그 노란 색깔 그 에땡 에듀윌? 말해도 되나? 에듀윌. 우리 광고 받은 것도 아닌데 뭐. 에듀윌 거 그 기출문제집 노란 색깔 사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1개년 1회차 1회차 하나씩 그 25문제인가 24문제 다 다른데 24, 25, 26 그 연차마다 달라. 근데 한 25문제는 솔직히 하루에 그 정도는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계속 풀었어. 그것만 학교가 끝나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 남아서 그냥 어쨌든 학교에서 푼다고 하면은 학교 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학교 강의실이 됐든 거기에서 한두 시간씩 무조건 풀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그 실기도 그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어플에서 그 개념들만 아니면 그 은행처럼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근데 건축기사 실기는 그 주관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거야.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은행이랑 조금은 안 맞아. 그 어플 은행이랑 조금 안 맞는데 그래서 접근 어플로- 방식을 다르게 했어야 되네. 그래서 어플은 조금 개념 위주로 이제 보고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이동 시간에 근데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무조건 하루에 1회차 25문제 무조건 푼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풀었지. 근데 왜 아픈 기억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게 맨 처음 1회차 실기를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딱 풀었을 때 매 회차 60점 이상씩 무조건 나왔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되겠다. 나 이렇게 했지. 했는데 와 56점이 나온 거야. 몇 점 합격했는데? 60점 합격. 그러니까 2점 문제 2점이거나 아니면 4점 문제 하나만 맞췄으면 됐어.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혹시라도 부분 점수가 있나요? 해서 거기 전화까지 했어. 혹시 안 되겠냐? 나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안 된대. 이건 정확한 거라서. 근데 그래서 그래. 56점이니까 그래도 다음에는 붙겠지 하면서 2회차까지 또 공부를 했어. 근데 나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거든. 그 과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도 한 2점인가? 1회차 땐 그랬어. 그래서 2회차 때 같이 이제 2회차까지 공부를 했지. 근데 2회차 때 이제 그 친구는 60 몇 점을 합격을 했지.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나도 이제 결과가 딱 나와서 봤는데 와 58점이 나오네. 와 58점이 나오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사람이 돌아버려요. 이게 2점짜리 문제 하나가 맞거나 아니면은 이게 기사는 어쨌든 주관식으로 쓰는 거니까 부분 점수가 있어. 부분 점수 1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된 점수가 포함- 58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분 점수 몇 개라도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또 전화를 했지. 근데 결국엔 안 된다지. 근데 정말 학교에서 거기 그 친구랑 나랑 맨날 학교에 남아서 한두 시간씩 하니까 그 학과에서도 그 교수님이나 뭐 다른 뭐 친구들도 쟤는 진짜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이제 걔가 붙었잖아. 그치. 이제 걔는 이제 그 뒤로는 건설 안전기사를 따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졌는데 나는 아직도 그거 하고 있고? 그렇지. 근데 그 2회차까지가 거의 반년이란 말이야. 그게 한 3회가 있어. 기사가 1년에 3번 있단 말이야. 거의 4개월마다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8개월 정도를 한 건데 멘탈이 좀 흔들렸지. 많이 흔들렸지. 이제 그래서 마지막 4회차까지는 정말 개념서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 내가 문제를 하면서 내가 완벽하게? 뭐가 문제지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다 문제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는 톡건들만 다 나왔어. 그냥 이 문제가 뭐야? 그러면 다 나왔어. 그런 것까지 했어? 그러니까 뭐 지금도 기억. 흑의 다짐이 뭐야? 그럼 사질토에서 뭐 그 공기가 나와가지고 흑이 무너지는 거, 뭐 안밀이 뭐야? 그 점성토 집안에서 뭐 간국수가 뭐 다 외웠어. 지금도 뭐 짜잘하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그거야. 네.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렇게까지 되니까 한 넉넉하게 합격을 했어요. 한 70 몇 점으로 네, 좀 넉넉하게 확실히 빡 뛰었네. 진짜 마지막에 빡 뛰었지.
이제 그렇게까지 마지막에 개념성까지 다 준비를 하니까 이제 건설 안전기사는 바로 그 다음 해에 1회차에 바로 붙었지. 이제 그것도 필기랑 실기? 그것도 필기랑 실기. 근데 건설 안전기사는 확실히 쉽게 느껴졌어. 그거는 거의 그냥 그 대학원 다니면서 약간 대학원을 주로 했는데 그때 그냥 짬짬이 그냥 조금씩 하니까 그냥 바로. 그렇지. 어쨌든 건축 기사를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안전기사는 똑같이 필기는 이제 문제은행 돌리고 실기는 또 어떻게 했어? 또 완벽하게 준비했어? 실기는 근데 내가 한번 딱 봤어. 그러니까 건설 안전기사의 실기를 봤어. 근데 건축 기사를 그렇게까지 했잖아. 정말 맨 처음 1, 2회차는 기출 문제만 계속 그냥 주구장창 풀고 막 계속 풀었다 지웠다 풀었다 지웠다 해가지고 한 6개년 정도를 계속 풀었다 지웠다 했는데 그거까지 했는데도 떨어져서 그 6개년을 거의 개념 정리까지 다 하고 문제 그 빈출 유형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막 마지막에 거의 그냥 집착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렇게까지 하니까 건설 안전기사의 딱 그 실기 이제 기출 문제 딱 펴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이미 그게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거 아닌가 하면서 딱 보니까 맞아. 건축 기사에서 개념 훈련이 된 거네. 건축 기사 했던 거네. 위에 썼어서. 근데 맞아. 근데 그리고 건설 안전 기사에만 나오는 안전 관련된 문제야. 그러면 근데 익숙한 단어들이 몇 개가 보여.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가 혹시 해서 봤는데 비슷한 내용이야. 이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조금 수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정도의 거의 어떻게 보면 건축 기사의 그 지식을 이용해서 건설 안전 기사에 약간 이렇게 뭔가 소스만 발라주니까 뼈대가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왔고 거기에 이제 살짝 살만 붙이니까 바로 그냥 되더라고. 건설 안전 기사는. 그래서 건축 기사가 지금 마지막에 제가 58점이라는 그 점수 때문에 그 조금 개념서 막 정리하고 강박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기사 지금은 건축 기사, 건설 안전 기사만 얘기를 하지만 기사라는 그 자격증은 기출 문제만 답을 외우고 뭐 기출 문제만 계속 풀어 본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필기 자체는? 아니 실기 필기 다. 지금 그렇게 떨어졌잖아. 근데 내 친구는 붙었잖아 그때 또.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기출만 해도 58점은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 말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딱 그 커트라인만 넘기면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기출 문제만 풀면은 기사는 무조건 60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한 틱이 부족했던 건데 그게 너 얘기는 운. 그 한 문제의 운. 그게 딱 그 운인 거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정말 한 6개년 정도 열심히 하신다면 약간의 운만 첨가가 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근데 너무 자격증이다. 그건 무책임해. 그 운 그거면 운적인 요소는 너무 무책임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개념까지 정리하십시오. 근데 내가 말했던 운은 그거야. 그 70점까지는 그냥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돼. 근데 이제 좀 더 안전빵으로 점수를 확보하고 싶냐 안 확보하고 싶냐 이거였던 거고. 그냥 기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기 시험 자체는 그냥 기출을 돌리면 되고 무조건 기출. 실기 시험 자체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시험에서든 다 적용이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 뒤에 누가 왔어, 후배가 너한테 왔어. 저 1학년인데 3학년인데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필기는 기출 돌리고 있는데 아직 시험을 안 봤다. 지금 잘하고 있냐 했을 때 너 잘하고 있다 할 거잖아. 그럼 실기는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뭐라 할 거야? 실기도 일단은 무조건 시작은 기출로 하세요. 기출을 하고 시작은 하고 그리고 그 건축 기사 기준으로 건축 기사에서 가장 배점도 크고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정표 그 부분인데 그 공정표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해요. 이게 10점, 8점짜리 배점인데 이거 포기하고 다른 데서 맞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공정표가 한 번 배우는 건 힘든데 배우면 쉬워? 한 번 딱 배우면 정말 10점 거저주는 문제야. 진짜? 이게 그림 그리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건설업에서 많이 쓰여? 맨 처음에 그 공정표잖아. 그 건설 그 하는 그 기간 동안 뭘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정표야. 그게 내가 맨 처음에 땅을 파잖아. 그리고 콘크리트 부어야 돼. 그리고 그 위에 그 철골을 박아야 돼. 그런 순서가 있잖아. 그 순서가 이게 근데 어느 타이밍에 근데 그게
그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을 때 설비 전기선도 빼야 되고 뭔가 이렇게 뭐 부을 때 철근도 같이 꽂아야 되고 뭔가 많아. 동시다발적인 뭔가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 이제 그거를 이 공정에는 언제 투입이 되고 이 공정은 언제 투입이 되고 이거를 이게 좀 도식화시켜 놓은 게 공정표야. 이제 그래서 그 뭐 A 공정, B 공정, C 공정 막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를 시키는 게 공정표 문제야. 그게 한 10점 정도 되고 그게 제일 높아 배점이.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막 이렇게 화살표로 막 그어서 하는데 그게 이거 화살표 그런데 이거 아니래. 뭔가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얘 끝에 가서 안 맞아 얘가 아다리가. 뭔가 그런 게 있어. 되게 헷갈려. 근데 한 번 딱 이해를 하면은 되게 쉬워. 되게 쉬워. 그냥 10점 거저주는 문제야. 근데 만약에 60점을 맞아야 합격인데 10점이 해결되잖아? 아, 그럼 너무 크지. 그러면 50점만 맞으면 그거의 반절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고 되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기출 문제를 푸는데 한 1, 2주 정도는 그 유튜브에서 공정표 정리해주는 그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정표를 무조건 마스터를 하세요. 그 1, 2주 안에. 그래서 1, 2주 안에 그 공정표 마스터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시공 관련된 그 용어 외우고 그냥 일반적인 기출 문제 외우는 걸로만 외우면 돼서 정말 쉽게 저는 제가 봤을 땐 딸 수 있을 것 같고. 너가 했던 건 이제 좀 과했고 정말 빠르게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러면은 공정표 외우고 나머지는 기출 돌려라. 대출 돌려라. 그리고 구조가 한 3문제 정도가 나와. 구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이제 하중이 얼마가 작용을 하면은 너는 얼마로 버텨야 된다. 이런 그냥 단순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 뭐 많아. 그냥 지금은 하중이지만 그 하중 안에서도 바람이 불면 하는 횡하중이 있고 그냥 그 건물이 여기 얘는 개착상은 계속 이 건물 안에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철근 무게도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정 하중이 있고 뭐 사람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계속 움직이는 그 뭐 변동 하중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버텨야 되는 그걸 다 계산해야 돼. 그런데 그런 문제가 구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버리지 마. 아니야 그거는 버려도 돼? 한두 문제는 버려도 돼. 한두 문제. 근데 다 버리면 안 돼요. 한두 문제는 버리세요. 근데 한 문제 정도는 그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다. 그 정도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는 좀 마지막 정도에 한두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하면 괜찮겠다. 지금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맨 처음에 필기는 무조건 기출 돌려라. 그러면 무조건 합격한다. 개념서사 하지 마세요. 그냥 답만 외우세요. 그러면 정말 합격합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건. 진짜 이건 믿어도 돼.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실기는 그 기출 문제를 사고 그 기출 문제 집에 그 공정표 부분만 매해 그게 있으니까 그것만 공정표만 일단 마스터를 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기출을 돌려라. 그렇게 하고 구조는 정말 정이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빼두고 시공 문제를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구조는 마지막에 3개 중에 한두 문제 풀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자기가 정말 기본적인 구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하고 가도 저는 노려볼 만하다.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합격권을 노려볼 만하다. 그 정도면. 근데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붙고 싶다 하면은 너처럼 그렇게 막 달달달 외우라고. 달달달 외워야지. 그럼 정말 달달달 외워야지. 저 정말 태블릿에 매일매일 그 개념에 모든 문제들을 다 쓰고 모든 그 키워드를 다 쓰고 모든 그 답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놨었어. 아직도 있어 자료가? 태블릿 팔았어. 그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 들어있었는데 나 그거 팔았지. 백업해서. 백업했어? 백업해서 팔았지. 근데 집에 그 교재에 써놓은 건 다 남아 있을 거야. 자료는 다 날렸는데? 집에 있을 거야. 근데 이것도 내가 따고 난 뒤에서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리고 기사랑 건설 안전기사를 그 따면서 어떻게 보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딴 거잖아. 1년 정도가 걸린 거잖아. 그 1년 기간 동안 계속 그 자격증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맞지.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 졸업 전시도 하고 막 하니까 되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 한 1회차나 2회차 정도까지 해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기출문제 위주로 돌리시고 공정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조도 한두 문제 정도만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편하게 시공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건축 기사를 따신다는 건 건설업을 하신다는 건데 그 건축 기사를 하면서 그 정도 용어는 아셔야 어쨌든 현장 가셔서 무시 안 당하시니까 그 정도는 꼭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쌍기사가 있잖아. 지금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취업에 있어서? 건설업에서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필수 자격증이다. 필수다.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가려면 뭐 커말이나 한국사는 정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다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 건설업에서 그 건축 기사랑 건설 안전 기사는 뭐 건설 안전 기사까지는 그런데 건축 기사 하나는 정말 필수야? 정말 필수.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정말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있으면은 취업은 무조건 돼? 계약직은 계약직은 돼. 정규직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설 취업 시장이 알잖아. 건설업이 너무 워낙 힘들어서 그치. 정규직은 안 뽑아요. 예. 정규직은 안 뽑는데 이게 건설업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설업 건축 기사를 하고 계신 분은 대부분 알 건데 건설업에서 그 건설사들은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현채직이 있어요. 현채직이 뭐야? 현채직은 계약직은 그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서 이 한 공사? 그 어떻게 보면 정규직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배정을 받잖아요, 현장을. 근데 현장을 배정을 할 때 정규직을 이렇게 넣는데 정규직이 좀 부족해. 그 현장 안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좀 부족해. 그러면은 그 본사에서 정규직을 더 뽑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어쨌든 아파트 현장 2년, 3년 이러니까 1년 만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2년 동안만 이 현장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계약직을 뽑아. 진짜 너무.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 현장은 그걸 계약직을 뽑아. 그럼 어쨌든 여기 계약직은 그래도 여기 본사 소속으로 해서 이 현장에서 이 본사 이름으로 일을 하지. 어제 2년이지만. 근데 현채직은 이 공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야. 현대건설에서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붙을 거 아니야. 하청 업체들이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하청 업체 직원으로 들어간다던가. 그러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그 아파트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건 맞아.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직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로 현채직을 들어가는. 현대건설에 소속일 수는 있지만 그 계약직을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대우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연봉도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장이다 보니까 다른 대 사무직보다는 높겠지만 현채직도. 근데 현채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추천은 안 하지. 어떻게 보면 계약직으로라도 정규직으로 가면 무조건 정규직을 노려야 되지만 지금 워낙에 정규직도 안 뽑기도 하고 요즘에 정규직 막 들어가는 사람들 스펙 보면은 말이 안 돼? 기본적으로 막 쌍기사가 아니라 기사 막 3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본이고 그 중에 뭐 토익 900점 넘는 사람 그리고 막 스카이 나온 사람 워낙에 넘사벽인 사람들이 정규직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뭐 계약직으로 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2년마다 계속 이렇게 현장을 옮기면서 계약직으로 이렇게 옮기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 계약직 현채직마저도 건축 기사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 기사는 있으면 그런 계약직 현채직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계약직이 됐건 현채직이 됐건 그렇게 일을 했어. 그럼 그게 도움이 돼? 다음 내 재취업할 때, 사실 정규직으로 갈 때, 이럴 때 뭐 도움이 되나? 확실히 그냥 경력 아파트 현장을 경력으로는 쳐주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파트 현장을 경험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아파트 현장 변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게 건설업 자체가 뭐 학교에서 배우고 기사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이랑 너무 다른 게 많잖아. 이게 디테일한 것도 너무 다르고 공법도 너무 많고 하니까 아파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전 과정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 자소서나 뭔가 면접을 봐도 달라. 왜냐면 아파트 현장 전 과정을 다 경험을 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이 전 과정에서 뭘 했는지도 자소서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AI 돌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그 전 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이
들은 따라올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서 플러스가 있고 솔직히 말하면 그 우리가 면접관이 돼도 그 2년 만약에 예를 들어 현대건설을 자꾸 예를 들지만 현대건설에서 2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 경험이 있으니까 경력자니까 뽑을 그 점수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건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런 도움이 있는 거지. 아, 근데 어쨌든 건축학과나 이런 쪽은 한 5년 제인 데가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대학을 나왔어. 남자 기준으로 20살 그리고 21살에 군대를 갔다 온다 치고 22살, 23, 24, 25, 그럼 26에 졸업인 거야? 그렇지. 26에서 7에서 졸업해서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냐 안 가냐? 가면은 못해도 3년은 나와야 되잖아. 3년에 그럼 30이야. 30살에 2년 경력. 뭐 물론 이 기간 동안 뭐 쌍기사를 따고 뭐 스펙도 다 쌓았으면 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지. 만약 그렇게 못했다고 했을 때 뭐 쌍기사 정도를 따서 대학원을 졸업해서 30살에 이제 현장에 갔는데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어. 현체적으로 취업을 했어. 그러면 2, 3년을 또 한 공정을 맡아서 하고 나서야 이제 정규직이 됐든 뭐가 됐든 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심지어 그걸 다 하는 과정에서 정말 쌍기사도 그렇고 뭐 토익도 그렇고 그런 스펙들을 다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데도 지금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건설업에서 그 시공 쪽이랑 설계 쪽이랑 뭐 다 달라. 근데 내가 어쨌든 보면 그 5년제 나온 거는 그 설계 쪽. 그러니까 건축사를 취득을 하려면은 5년제를 나와야 되고 건설업 지금 얘기한 건 4년제만 나와도 되긴 돼. 그래서 4년제 나와서 그 4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기사는 4년제 나올 때 그 4학년 때 3학년 때부터 볼 수 있나 어쨌든 그런데 4학년 딱 그때 건축기사랑 쌍기사를 하고 이제 4학년이면 25세 26대 이제 취업 시장에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만약 26대라도 현재직 말고 계약직으로라도 일단 들어가서 28대 쌍기사에다가 뭐 토익에다가 2년 경력이 있다. 현장을 하면서 그러면은 28대 그 정도 스펙이 있다. 그러면은 딱 정규직으로 해서 정규직을 노려볼 만한 그거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정규직이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요즘 시장에선 요즘에는 진짜 계약직밖에 안 뽑으니까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하니까 진짜 요즘에 너무 힘들어. 건설업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 10대 대기업 아니면 수주도 안 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뭐 자재값도 너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대출도 안 나오니까 페이퍼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아파트 그런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아파트 이외의 사업은 아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서 정규직도 안 뽑으려고 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래도 필수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필수. 건축 기사는 따야 필수. 한다. 근데 건설 안전 기사는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건축 기사를 땄는데 건설 안전 기사는 바로 같이 따라오는 자격증인데 안 따면 아까운 정도지. 어떻게 보면 건축 기사만 있어도 근데 따는 게 좋죠. 바로 따라오는 자격증인데 굳이 안 딸 이유는 없으니까. 맞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사를 공부를 하시는 지금 수험생 입장이시라면 뭐 건축 기사를 따는 것도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기출 문제 이런 걸로 그런 것도 해서 건축 기사를 빨리 따서 하면 좋겠지만 건축 기사를 따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실이 건설 이쪽의 뭐 다 그렇지. 현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라서 끝맺음이 좀 암울하긴 하지만 요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건축 기사 열심히 하시고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나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